보통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안약을 되게 자주 넣으시거나 한 번에 여러 방울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약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방울만 넣어도 흘러 넘치거든요. 어떤 약이든 횟수를 여러 번 넣을 수는 있는데 한 방울만 넣으면 된다. 또 하나는 약을 너무 많이 쓰면 약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1분 진료소입니다. 첫눈의 안과 총괄부장 최은민입니다. 윤삼영 원장입니다. 1분 동안 답변을 해드리는데 시간을 좀 잘 재주시고요. 자, 질문 가볼까요? 네. 별이네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19년 1월에 왼쪽 눈 황반 주름 진단 받았고 백내장 수술도 했습니다. 자꾸 침침해지는 듯해서 수술 1년 후에 레이저 시술 한 번 받았어요. 작년에 도배셀 처방을 받아 며칠 복용했는데 위장장애가 있어서 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황반주름은 망막에 그 황반 부분에 말 그대로 주름이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게 심한 경우는 시력 저하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교정되지 않는 시력 저하,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양쪽 눈에 보이는 상의 크기가 달라 보이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증상이 심한 경우는 그 막을 벗겨내는 망막 수술을 합니다. 시력이 0.5가 되지 않는 경우, 백내장도 없는데 그 정도로 시력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망막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술이 백내장 수술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시력이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 또 망막 수술은 좀 백내장 수술보다 조금 더 위험성이다 보니 수술을 흔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레이저 시술 받으신 거는 후발 백내장 훈황온탕 레이저를 해서 제거를 한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흔히 하는 치료입니다. 도베셀이라는 약을 처방 받으셨다고 했는데 요거는 망막 황반 주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위장장애가 있다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치료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속이 불편하시다면 꼭 복용하셔야 되는 약은 아닙니다. 엔젤님이 질문 주셨어요. 원장님 백내장을 50대에 수술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나요? 영구적인지 궁금해요. 네, 백내장은 요즘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다시 백내장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렌즈 자체를 캡슐만 남겨놓고 안에 있는 단백질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백내장이 올 수가 없고 인공수정체를 넣는데 그 인공수정체가 사실 수명이 깁니다. 보통은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재질이 좋아서 아크릴 재질을 많이 쓰거든요. 말랑말랑한 아크릴을 주로 쓰는데 보통 이제 30년, 40년, 50년까지도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렌즈를 넣으면 다시 교체하는 일은 드뭅니다. 렌즈 캡슐은 이렇게 렌즈 세포가 자라면서 다시 혼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젤님이 또 질문 주셨어요. 원장님 녹내장이 있으면 안압만 올라가는 증상이 있나요? 아님 결막, 각막 이런 곳에도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녹내장도 안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안압이 굉장히 높은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안압이 40, 50, 심지어는 6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증상, 그리고 눈이 흐려지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좀 눈이 침침하고 흐린데 안압이 50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두면 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압이 30, 40 정도면 빠르게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지만 60 이런 정도의 안압은 2, 3일 정도만 그렇게 유지가 되면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각막이 붓게 되고 각막에 물이 차게 되고 이제 이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결막에 충혈이 온다든지 그런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각막이 붓거나 물이 차면 어떻게? 뿌옇게 보이죠. 잘 안 보이게 되고 흐리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젊은 남자에게 한쪽 눈만 흐리게 되는 그런 급성 녹내장 질환이 있어요. 그런 질환이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이하게 스테로이드 약과 안압 강화제를 쓰면 호전이 되죠. 엠써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원장님 녹내장 약을 한 번만 넣는다면 아침, 저녁 중 언제 점하는 게 좋은가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안약, 이 전체적인 안약의 사용 원칙을 말씀드리면 보통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안약을 되게 자주 넣으시거나 한 번에 여러 방울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약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방울만 넣어도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설계할 때 한 방울만 넣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약이든 횟수를 여러 번 넣을 수는 있는데 한 방울만 넣으면 된다. 또 하나는
약을 너무 많이 쓰면 약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약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약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존제에 의한 독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침, 저녁. 그렇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그래서 녹내장 약은 종류에 따라서 그 넣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2번 넣는 약은 아침, 저녁에 넣으시면 되고요. 밤에 넣는 약이 있어요. 잘라탄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아날로그라는 제형인데 그런 건 밤에 넣게 되어 있고, 티모프틱 X라고 하는 그런 약은 아침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용법에 맞게 쓰되, 그럼 아침에 넣는 약을 밤에 넣으면 안 되냐?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시기가 약제마다 권장 시기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50대입니다. 병원에서 고도근시이고 안압이 약간 높은 편이고 위축이 있어서 녹내장이 생길지도 모르니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위축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도근시이시면 눈이 깁니다.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고도근시가 되면서 앞뒤로 이렇게 길어지게 돼서 초점이 망막에 맺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눈이 길어지다 보면 풍선이 작을 때보다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단위 면적당 고무의 양이 얇아지게 돼요. 망막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커버하다 보면 망막이 얇아져서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시신경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녹내장도 잘 올 수 있고, 위축은 시신경이 작아지는 걸 말하는데 이 위축이 되면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또 녹내장으로 진행하거나 시신경염으로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망막과 시신경을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이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혈관 스텐트를 삽입했는데 약을 복용 중입니다. 백내장 수술해도 괜찮은가요? 네, 아마도 심혈관 스텐트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혹시나 협심증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넣으셨겠죠. 근데 스텐트 재질상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혈전이 생기면 오히려 또 어느 부위에 폐색이 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약들을 많이 복용을 하세요. 그걸 혈전 생성 억제제라든지 예전 같으면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이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출혈성을 좀 더 일으키는 그런 약들이에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멎지 않거나 저절로 출혈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과, 발치를 한다든지 다른 피가 나는 수술을 할 때는.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사실 이 약을 끊지 않고서도 대부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해요. 물론 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끊었을 때 오히려 심장 쪽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 약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이걸 끊어도 되는지 또 상담을 받고 이러려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은 피가 나지 않는 수술이에요. 기본적으로 각막이라고 해서 검은 동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피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각막 뒤쪽에 있는 홍채를 건드리면 피가 날 수가 있어요. 홍채는 혈관이 많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경우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홍채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을 사실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끊지 않고 하고, 동공이 안 커지시거나 전립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홍채에 좀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시면 끊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1분 동안 진료 원장님께서 열심히 봐주실 거예요. 네, 1분 동안 보는 게 쉽지는 않네요. 말이 평소보다 좀 빨라지는데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넘었어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